오늘은 예약 구매로 구매한 갤럭시 Z 폴드 3 팬텀 실버를 언박싱하고 간단하게 첫인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아이폰 12 프로를 메인으로 써왔는데요. 업무용 앱을 쓰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가 더 편하다 보니까 갤럭시 S10 5G도 들고 다녔고 거기에 아이패드까지 챙기고 다녔습니다. 이런 저의 복잡한 구성을 하나로 정리해줄 기기로 갤럭시 Z 폴드 3가 매력적으로 보였고 결국에는 아이폰 생태계를 버리고 갤럭시 생태계로 넘어오게 되었네요. 여기에 있는 Z 플립 3는 Z 폴드 3와 비교해보려고 갤럭시 2고로 대여해왔고요. 갤럭시 워치 4와 워치 4 클래식도 준비했는데 이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갤럭시 Z 폴드 3 박스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크게 Z라고 적혀있네요. 요새 트렌드에 따라 이어폰과 충전기를 빼서 박스 두께도 얇아졌습니다. 두 군데 봉인실을 뜯고 박스를 열어주면 Z 폴드 3가 활짝 열린 모습으로 우리 반겨줍니다. 다른 구성품은 뭐가 있나 잠깐 살펴볼게요. 유심핀이 하나 붙어있고요. 박스 안에는 C2C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간단 설명서까지가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가격을 많이 낮췄다고 하지만은 구성품이 좀 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박스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떼보려고 했지만 본드로 붙어있는지 떨어지지도 않네요. 별 볼일 없는 박스는 빼고 이제 Z 폴드 3 기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Z 폴드 3는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의 세 가지 색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팬텀 실버색입니다. 실버색은 예쁘긴 한데 디스플레이의 검은색과 너무 대비되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보호 필름부터 벗겨야겠죠?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주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360도를 모두 보호해주고 있어서 돌려가면서 떼주면 됩니다. 전자제품 언박싱할 때 이때가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죠. 이렇게 필름을 제거해주면 안쪽에 갤럭시 Z 폴드 3의 맨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필름을 벗기고 보니 더 색이 영롱하고 이쁜 것 같아요. 무광 실버 느낌인데 약간의 붉은스름한 색이 빛에 따라 반짝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테두리 부분에 실버색 베젤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도 무광 매트한 질감의 은색으로 처리되었어요. 옆이나 뒤나 다 지문이 잘 남지 않을 것 같은 서걱서걱한 질감입니다. 가운데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여전합니다. 주름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기술의 한계인 듯 싶네요. 색상 비교를 위해서 갤럭시 S21 플러스 팬텀 실버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은 팬텀 실버색이지만 S21 플러스는 좀 더 은갈치 빛깔이 도는 반면에 Z 폴드 3는 좀 더 흰색 계열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S21 플러스는 옆면이 유광 실버색으로 되어 있는데 Z 폴드 3는 옆면이 무광 실버로 처리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짝이는 유광 실버를 더 좋아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폴드를 살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무게였는데요. 스펙상 무게는 271g인데 실측 무게는 275g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들이 200g 미만인 걸 생각해보면은 Z 폴더 3 유저들은 확실히 무게의 부담을 감소하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의 무게는 186g이 나왔네요. 나온 김에 Z 플립 3와 사이즈 색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Z 플립 3는 그린색인데 이 색도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상하긴 했지만 Z 폴드 3의 휴대성은 역시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미니 태블릿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이 접히기까지 해서 휴대가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반으로 접었을 때에는 부피가 작아져서 그런지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앞뒷면은 슬림해져서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물론 두께가 기존 스마트폰의 2배인 점은 잊지 말아야겠죠. 제가 팬텀 실버색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힌지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광택이 나는 소재라서 반짝이는 게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열면 이렇게 힌지 부분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계식 구조에서 IPX 8등급의 방수가 된다니 놀랍네요. 이제 Z 폴드 3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를 열었는데 똑같은 부팅 로고가 바로 뜨네요. 이렇게 내 외부 디스플레이 간의 끊김없는 사용 경험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제 메인폰인 아이폰 12 프로에서 갤럭시 Z 폴드 3로 메인 유심을 갈아낄게요. Z 폴드 3의 지문 인식 센서는 측면 전원 버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오른 엄지를 먼저 등록하고 접었을 때 주로 닿는 왼쪽 검지손가락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까지 등록해 주면 기본적인 사용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새로 탑재된 신기술인 UPC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UPC는 언더 패널 카메라의 약자로 카메라 홀을 비워두는 대신에 이렇게 투명한 화소를 듬성듬성 넣어서 불완전하지만 디스플레이로 작동하게 해서 카메라 홀의 이질감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 자국이 분명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Z 폴드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태블릿 용도로 쓰기 위해서였는데요. 갤럭시 탭 S7에 익숙하게 써왔던 화면 분할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3분할 화면과 팝업 윈도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건 거의 미니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8.7인치의 갤럭시 탭 A7 라이트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네요. 그리고 폴더블 시리즈에서 밀고 있는 기능이 이 플렉스 기능인데요. 화면을 접으면은 이 상태에 최적화된 앱 UI가 새로 뜨게 됩니다. 플렉스 모드로 들어간 카메라 앱을 Z 플립 3와 비교해 보았어요. 플렉스 모드에서 카메라가 똑바로 서는 Z 플립 3와는 달리 Z 폴드 3는 카메라가 옆으로 눕게 되기 때문에 가로로 넓은 비율의 사진을 찍는 데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에도 모니터링을 켤 수가 있어서 메인 카메라로도 셀카처럼 본인을 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드를 이렇게 펼치고 셀카를 찍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에 비해 Z 플립 3는 접은 상태에도 이렇게 셀피를 바로 찍을 수가 있어서 셀피를 많이 쓴다면 Z 폴드보다는 Z 플립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휴대성이나 디자인은 Z 플립 3가 압도적이네요. 실제로 폴드보다 플립이 훨씬 더 시장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폴드에 비해서 더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 손으로 열기에는 좀 어렵긴 하는데 Z 플립은 어렵게 가능은 하지만 Z 폴더를 한 손으로 펼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Z 폴드 3를 쓰려는 자도 그 무게를 견뎌야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폴드와 플립 둘 다 AP로 스냅드래곤 888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긱벤치 5 성능 테스트 결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램에서 플립은 8기가이고 폴드는 12기가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Z 폴더와 Z 플립의 사용상 중요한 차이는 Z 폴드는 펼치지 않아도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지만 Z 플립은 펼치지 않으면 외부 디스플레이만으로는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GIF를 배경화면으로 넣어서 잔재미를 줄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범용성에 있어서는 Z 폴드의 사용성이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Z 폴드 3를 언박싱하고 Z 플립 3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접는 폼팩터를 처음 쓰다 보니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폴드 3와 플립 3는 같은 폴더블 폰이지만은 사용 용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과 셀카가 중요하다면은 Z 플립 3를 추천드리며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보는 일이 많은 분이나 저처럼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 경험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 분이라면은 그리고 무엇보다 270g대의 무게를 감수할 수 있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는 Z 폴드 3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 폴드 3의 자세한 사용 후기는 좀 더 사용해본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